긴 폭염 끝에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방목 중인 제주마는 겨울 채비에 나섰고 한라산에는 올가을 들어 첫 상고대가 관측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사료를 주는 빨간색 차량을 따라 쫓아가는 말들. 성인 키보다 작은 제주마입니다. 차량으로 말을 임시 우리에 모으고 말들은 좁은 통로를 지나 전용 수송차에 오릅니다. 겨울을 앞두고 한라산 516 도로변에서 방목 중인 천연기념물 제주마가 축산생명연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주마들은 이곳보다 해발 150m 아래인 보호구역에서 겨울을 지낸 뒤 내년 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하루 동안 4차례에 걸쳐 옮겨진 말들은 모두 54마리. 말을 보러 온 관광객들은 아쉬움과 함께 겨울 채비에 들어가는 말들을 응원합니다. 올 겨울을 잘 지내고 내년 봄에 저희가 혹시라도 다시 오게 되면 그때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한라산 고지대는 하얀 가루를 흩뿌린 듯 얼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윗세오름이 영하 1.2도, 남벽 영하 1도 등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되는 상고대가 관측된 겁니다. 단풍을 보러 온 등산객들은 겨울 문턱에 들어선 한라산에서 깜짝 선물을 받았습니다. It was really unbelievably amazing. We saw the top of the Hala Mountain was covered in snow. It was really cold but really impressive. 해안 지역에도 아침 최저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당분간 쌀쌀하다가 금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실 노동자가 처음으로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볶거나 튀기는 요리를 할 때 나오는 미세 물질인 조리흉이 원인이라며 산업재해 인정과 조리실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 급식 준비가 한창인 제주의 한 고등학교 식당 조리실. 급식 시간이 다가오자 음식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분주해집니다. 하루 4-5시간을 불 앞에서 보내는 조리실 노동자들. 기름으로 볶거나 튀기는 요리를 할 때 나오는 미세물질에 노출되는데 최근 노동자 한 명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 14년 동안 음식을 만든 50대 여성인데 동료는 조리실 환경이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튀김이나 불맛이 나는 불고기를 조리할 때면 급식실에 연기가 가득 차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라는 겁니다. 환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빨아들이는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연기가 그냥 그 안에 가둬지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입으로 코로 그걸 다 흡입을 하고 심지어 눈까지 따갑거든요. 급식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 폐암의 원인이라며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의 폐 건강 검진을 진행하고 환경 개선 사업도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가 폐암 판정을 받은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식시 환기 개선 사업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에는 24년 동안 영양사로 일했던 40대 여성이 폐암 진단을 받았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영양사는 직접 조리를 하지 않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경기도 수원에서는 조리 중 쓰러져 숨진 조리실 노동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제주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1,056명. 재작년 제주도교육청이 10년 이상 된 노동자 653명의 건강검진을 한 결과 4명의 1명꼴로 폐 이상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급식 종사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189개 학교 중 121개 급식실의 환기 설비 개선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면 이 계획에 포함되는 땅은 집을 짓지 못하는 등 토지 이용이 엄격히 제한되는데요. 제주의 한 토지의 도로 계획이 결정되고도 40년 넘게 시행되지 않아 결국 땅 주인이
차라리 이 땅을 사달라며 매수 청구에 나섰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시에 사는 이창준 씨. 건물 신축도, 매매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땅을 볼 때마다 답답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0여 년 전 이 씨가 30대이던 당시 자신의 토지에 가로질러 난 도시계획 도로 때문입니다. 1000제곱미터 부지 가운데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은 250제곱미터. 길이 나면 땅은 현재 건물을 짓고 거주 중인 600여 제곱미터와 나머지 120제곱미터로 쪼개집니다. 이곳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들어서기로 처음 결정된 것은 1978년인데요.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로는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뚫린다는 제주시의 말만 믿고 40여 년을 기다린 이 씨는 결국 80을 앞둔 나이가 돼서야 관련법에 따라 제주시에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했습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땅뿐 아니라 차량 한 대도 세울 수 없어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나머지 토지도 제주시가 사들여 사업을 속히 진행해달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결되면은 나는 그냥 내일이라도 공사해가지고 길 내라 이거라. 이왕 저 이렇게 그어놓은 거 왜 그러냐 이거지. 제주시는 해당 지역에 여전히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며 토지를 매수하겠지만 잔여지 매수는 어렵다는 입장을 이 씨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취재가 진행되자 제주시는 당초 입장을 바꿔 잔여지까지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보통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에 맞춰 소유주 동의를 얻어 토지를 분할하는데 이 씨의 토지는 31년 전인 1993년에 제주시가 직권으로 분할한 겁니다. 그 시가진에 막다른 도로 정비 사업으로 해서 토지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분할 사유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자료도 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분할 사유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주시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50여 곳 중 10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도로는 7곳. 수십 년 기약 없이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황 점검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전 제주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내일 오전 오등봉 아트파크 주식회사가 강병삼 전 제주시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사업자 측은 인허가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통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사 중단에 따른 60억 원의 손실 등 12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전시장 등은 업무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제주시가 아닌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정무 부교육감 자격 기준을 확정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 20일까지 정무 부교육감 자격 기준 등을 담은 지방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격 기준은 교육 관련 경력 3년 이상이거나 사회나 문화, 행정 분야 등의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으로 교육과 관련한 경력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청은 다음 달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상반기 중 임명할 계획입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례안을 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교육감이 민생경제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범도민 소비촉진 대표 협의체와 민생경제 활력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 성격의 특별 조례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서민 부담을 늘린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영주차장 등록 요금을 깎아주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황국 도의원은 차고지 증명제 대상 자동차에게는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 1년 요금을 50%까지 깎아주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의 1년 요금은 동지역은 90만 원, 읍면 지역은 66만 원입니다. 김황국 도의원은 차고지 증명제를 대형 차에만 적용하는 조례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강원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용암해수산업단지를 거점형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조성한 펀드에 국가가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와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은 서면으로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가 필요하다는 도민 참여단의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차 없는 거리 평가회의에 도민 참여단 53명 가운데 87%가 걷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58.5%는 걷기 행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통제는 79.2%가 동의했고 장소는 도심권 대로를 32.7%가 꼽았는데 행사 진행의 전문성은 유보와 부정이 54.8%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주형 건강주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토론회가 모레 국회에서 열립니다. 제주도와 국회의원 5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고병수 탑동 365 의원 원장이 발표자로 나서 주치 제도를 설명하고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협의를 통해 내년 7월 시범 사업으로 제주형 건강주치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신종 선형동물 석종이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 바다에서 채취한 시료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 사이토 라이무스 속 등 신종 선형동물 석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신종 선형동물은 제주 바닷속 퇴적물에서 발견됐으며 앞으로 서식지 오염 정도를 판정하는 환경지표 생물종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